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 행태론인데, 자, 행태주의요. 행태주의는 69쪽의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이죠. 인간의 행위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이게 수학자와 과학자들의 논리를 사회과학에 적용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70쪽의 두 번째 문단이요. 행태주의자는 법과 제도, 조직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개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셀 수 있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인간의 오감, 자, 이것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만 연구를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행태론적 접근 방법의 특징 70쪽입니다. 첫째, 사실과 가치를 구분한다. 자, 옳고 그른 것 이런 거는 자, 철학의 영역이다. 우리는 사실이냐 아니냐, 있냐 없냐를 가지고 연구를 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 몇 명이냐, 얼마냐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두고 싶은 거죠. 자, 둘째, 개량적인 연구 방법과 기법을 선호한다. 철학적인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자, A가 B에 얼마나 영향을 줬느냐, 자, 100만 원을 투자하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게 정말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걸 연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셋째, 인간의 행동 양식을 설명한다. 자, 왜 저 사람은 저랬느냐,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이 정말 그 사람의 행동에 이렇게 영향을 준 게 맞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바로 이런 행태론적 발상이죠. 자, 그래서 그 관찰 가능한 것만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모형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너무 이러다 보니까 71쪽의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이요. 자, 가치 판단의 영역을 제외하다 보니까 현실 적합성이 떨어진다. 자, 그래, 사실, 증거, 증명, 해성.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는 저 어려운 사람들, 저 불쌍한 사람들,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거에 대한 그 대안이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게 된 게 73쪽에 자, 후기 행태주의자, 행태주의에 대한 좀 그 반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73쪽의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자, 적실성의 신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에 저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에 적합해야 한다. 자,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행정학 이런 연구하는 것이 현실에 적절하게 적합하게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실용성이 있는 신조, 예를 들어서 그 전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요. 우리가 연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해서 우리는 이런 연구를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 사회과학자들이 그 사회 현실 문제를 자, 연구로 대상으로 해서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의식이 신조예요. 우리가 선서할 때 있잖아. 선서 막 이러잖아요. 그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요. 아, 우리가 연구하는 이유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야 라고 내가 이제 다짐을 하는 거죠. 이게 적실성의 신조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셋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73쪽이요. 중간쯤이요. 셋째, 당시의 행태적인 연구는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이 없었고, 자, 이 후기 행태주의적 관점은 사회과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한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좀 처방, 치료, 사회의 문제를 좀 해결한다.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전반적인 흐름을 이제 후기 행태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똑부러지게 야, 이게 뭐다 이렇게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나는 A라는 방법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거야. 나는 B라는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후기 행태주의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게 그렇다고 아예 뭐 증거, 증명, 뭐 관찰 이걸 아예 버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건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대로 흘러가는 거고, 이제 그에 대한 또 다른 흐름이 그대로 또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처방적 지식과 적용이 강조되는 그런 게 바로 후기 행태주의까지의 얘기입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행정학에서 행태주의라고 하면 관찰, 실험, 그 다음에 인과관계, 법칙을 강조하고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계량적인 걸 중시하고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제가 볼 때 틀릴 일이 없어요. 뭐 그 이상의 뭐 어떤 걸 요구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기까지 이렇게 후기 행태주의와 행태주의까지를 제가 같이 일부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제가 이게 참 고백을 하자면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행태주의가 뭐야 물으면 제가 설명을 못했어요. 뭐지? 행태가 행동하고 같은 말인가? 물론 뭐 틀린 말 아닙니다. 자, 행태라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야,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모르죠.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것을 꺼내서 어떻게 합니까? 자, 매우 그렇다, 매우 아니다, 뭐 전혀 아니다, 뭐 쓰게끔 하고, 뭐 번호 1번부터 5번까지 뭐 찍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의식을 제가 간접적으로 알 수는 있죠.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설문지와 같은 형식으로 끌어내서 측정을 해보니 뭐 매우 그렇다가 몇 명, 뭐 전혀 그렇지 않다가 몇 명, 이런 식으로 자꾸 눈에 보이는 식으로 끌어내려고 하죠. 우리가 이제 심리학 연구를 할 때도 굉장히 인과관계 강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인과관계를 강조해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유튜브나 다른 뭐 수업에서 대중 강연에서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플 때, 여러분이 헤어졌을 때, 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뭐 결혼을 하고 뭐 이혼을 하고 이럴 때 대중들이 듣기 좋은 형태로 잘 바꿔서 얘기하시는 뭐 전문가들이 많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런 연구들이요. 이게 도저히 그 사람 머릿속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 이걸 어떻게든지 겉으로 표현하게 해서 흔히 말해서 저 사람의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을 최대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도록, 추정할 수 있도록 양식과 방법을 다 바꾸어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학술 논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있는 결과들을 잘 뽑아가지고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유튜브에서 이제 뭐 좀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뭐 이러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결과가 이렇더라. 이렇게 이제 논증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유튜브에서도요.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의학, 뭐 영양학, 뭐 간호학. 그거는 뭐 아주 이제 전문적인 그 행태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가는 거죠. 자, 몇 명한테 쥐를 두고 자, 우리가 그 실험쥐를 두고 실험했더니 뭐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강한 이제 과학적 실험인 거고. 그래, 사람은 근데 쥐하고 많이 다르니까 한번 그래도 비슷한 방법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게 이제 행태주의적 개념을 가지고 행태주의적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심리나 상담 같은 거 연구를 하실 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튜브나 이렇게 대중 강연에서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꼼꼼하고 훨씬 정확해요. 왜냐면 인과관계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를 드리고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